안전한 하역 작업과 화물의 관리는 회사의 신용과 이익에 직결됩니다. 계약된 화물을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여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은 당사의 품질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침입니다. 그것은 모든 기존의 국제조약, 국내법, 규칙 및 관계되는 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바른 작업 절차와 실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장은 본선의 화물이 관련되는 사고가 환경이나 주민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유독한 물질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안전한 하역 작업을 계획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장이 안전한 하역을 계획하고 달성하는 권리를 회사에서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선원들에 대한 상세한 하역 작업 계획 및 안전 절차 이해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본선 방선자들에게도 황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선언에 의해 통제되어야 합니다. 안전한 하역 및 관련 작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장과 선원 여러분은 관련 안전 절차를 지키고 감시 규정의 실행, 재검토하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본 자료는 무기산, 특히 황산 운송에 의한 관련 선체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고 황산의 안전 하역 및 세정, 운송을 위해 당사에서 준비한 참고 자료이지만 본선의 선주나 관리회사로부터의 지시나 절차에 우선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자, 그럼 황산의 특성 및 안전상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산에 대한 것은 MSDS라 불리는 화물 안전 자료에 수록되어 있고 통상 농도 98% 이상의 황산을 운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황산이 희석되면 대단한 부식성을 나타내는데 대기 중의 습기를 빨아들여 저절로 희석되려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강산의 적재 및 산 세정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는 플랜지 실드, 수소가스 금지기, 내산성 보호장구, 무기산 대형 가스마스크 필터, 각종 리주사, 엘보 피스, 클리닝 호스 연결용 어댑터, 옥토퍼스 어댑터, 클리닝 호스 연결용 Y피스 등은 전부 사스 316L 이상의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규정인 IBC 코드상의 황산 운송 취급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황산은 강력한 부시성이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카고 탱크, 펌프와 관련 파이프, 카고 히팅, 벤팅 및 관련 부속품의 재질을 사스 316 이상으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산의 안전 취급을 위한 각 단계별 주의사항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로딩 플랜과 절차, 안전상의 주의점에 관해 사전 교육을 시켜야 하며 스토리지 작성에서 황산 탱크 주위에 다른 화물이 적재되면 상호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필히 명심해야 되며 본선 선원들에 대해 사전 설명할 사항은 황산의 특성, 위험성에 대한 주의사항, 하역 작업 계획 즉 스토리지 플랜, 관련 파이프라인, 토핑워크 순서, 황산 작업의 상세한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황산이 피부나 눈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업무에 투입되는 선원은 케미칼복, 내산성 장갑 및 장화, 보호안경, 얼굴 전면 보호 글라스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적재에 앞서 전 선원에게 황산의 유해성과 안전한 취급 절차,
주의점에 관해 교육을 해야 합니다. 작업 중 갑판상으로의 출입 및 출입 통로는 필히 제한되어야 하며 본선의 외부 방문자는 필히 본선 선원에 의해 안내 유도되어야 하고 위험구역인 매니폴드와 적재, 개척, 샘플링 중인 탱크 부근에는 접근치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머전시 샤워는 항상 압력을 걸어두어야 하며 갑판상의 청소 라인과 소화 라인도 긴급시를 위해 압력을 걸어두도록 펌프를 작동시키고 호스도 정 위치에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각 작업 단계별 주의사항을 봅시다. 황산의 적재 예정인 카고 탱크, 파이프, 벤트 라인은 반드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하고 염분기가 없어야 하며 핫 에어편으로 탱크를 건조시킬 때 카고와 베이퍼 브랜치 라인의 드레인을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히팅 코일도 에어로 불어내고 건조시킨 다음 맹판으로 차단시켜야 합니다. 적재 예정 탱크 인접의 발라스트 탱크, 청수 탱크, 코파담에는 반드시 비어 있어야 하고 가능한 한 건조시키는 게 바람직하며 이것은 IBC 코드상의 규정이지만 실무상으로 발라스트 배출은 본선의 안전성을 고려 접안 후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접안 후 신속히 배출을 시작하여 황산 적재 전 종료를 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카고 탱크의 레벨 알람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라인의 연결이 제대로 되었는가 확인하고 라인의 리크 체크를 필히 실시해야 하며 에어라인 내부의 청결 상태도 필히 체크하고 리크 체크 에어는 최소 5kg 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매니폴드 플랜지 등의 연결부는 특수 제작의 플랜지 실드로서 황산이 누설되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버를 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들은 황산을 안전하게 적재하기 위한 내용들입니다. 세 탱크 이상의 복수 탱크에 대해 즉 양하를 할 경우에는 점핑 호스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가능하면 코먼 라인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본선에서 사용되는 카고 호스 및 관련 부속품은 황산 내식성의 재질이어야 합니다. 카고 펌프의 코파담 역시 사전 잔유물을 불어내고 그 기록을 남겨두어야 하며 퍼징 시 카고 펌프의 샤프트 실에 결함이 있으면 황산 적재 전 교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전하의 잔유물이나 유압류가 남아있으면 코파담 내에서 황산과 강렬하게 반응하여 특히 실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로서 카고 실의 누설로 코파담 내에서 손상이 발생, 유압류까지 누설되어 유압 설비 전체의 부식의 결과를 일으킨 사고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니폴드 양현에는 IBC 코드 15, 11, 4항에 규정된 대로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고 호스가 연결된 후에는 필히 압축 에어로 리크 테스트를 한 후 플랜지 실드나 캔버스 등으로 커버를 해야 합니다. 비록 절차에 따라 리크 테스트를 했지만 작업 시작 시에는 예상치 못한 누설에 대비 누설 가능 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적재 초기에는 리크 여부를 체크하면서 로딩 레이트를 천천히 올리고 적재 중 리크나 리크의 의심이 있으면 일단 작업을 중지하여 수정한 후 재개해야 합니다. 황산 적재 중에는 일반적인 카고 작업 시의 주의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데크상에 리크가 있다면 즉시 가능한 많은 물을 사용하여 희석을 시켜야 하며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약 50%의 묽은 황산이 철판이나 벤트에 가장 심한 부식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재 중 카고 펌프 코파담은 2시간 간격의 블로로 리크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적재 중인 카고 탱크 주위의 발라스트 탱크와 코파담 등은 약 4시간 간격으로 수소가스 유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황산과 같은 고비중 카고는 탱크의 설계 비중을 넘어서 적재할 수 없고 안전을 위해 10% 마진을 두고 있으므로
운항 담당자와 합의된 양을 적재하도록 해야 하며 허용 적재율과 계산에 관해서는 본선의 노딩 매뉴얼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적재 중 진행 상황 및 탱크의 얼레지 변화를 계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터미널의 동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함과 아울러 육상 직원과의 긴밀한 대화로 안전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적재 종료 후의 모든 작업, 즉 호스 분리, 샘플링, 얼레이징 등에는 필히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황산 적재가 끝나면 파이프라인 내부를 완전히 불어 잔유물을 최소화하고 호스를 분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라인 내의 압력도 없애야 하며 파이프라인 내의 드레인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사용되는 용기는 내산성 재질이어야 합니다. 출항 후의 황천 항해를 대비해 탱크의 전 계구부는 수민이 되도록 세심하게 밀폐해야 하며 실리콘 실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OTH, TCH에는 캔버스 카바를 씌워 해수의 접근을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펌프의 코파담 퍼징을 해야 하고 황산 탱크 주위 공간, 즉 발라스트 탱크, 코파담 등에는 수소 가스를 체크해 황산의 누설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만약 황산의 누설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선주와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본선이 양하지에 도착 직전 양하 계획과 주의사항을 선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항해 중 주의 절차를 접안 전 다시 실시하고 적재 시와 같은 절차로 양하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하고 카고의 레벨 알람 등의 작동 여부 체크도 재확인해야 합니다. 선장과 조사는 양하 계획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인가를 사전 점검해야 하며 황산과 발라스트의 관계에 대한 IBC 코드의 15, 16, 2, 4항을 적용, 황산 인접 탱크에 대한 발라스팅은 필히 황산의 양하가 끝난 뒤 시작되어야 합니다. 양하 전 육상과는 양하 계획, 통신 방법, 비상시 대응 절차에 대해 상호 확인이 되어야 하며 매니폴드 육상과 연결 부에는 반드시 쉴드나 캔버스로 카버링을 해야 합니다. 황산 양하 개시에는 리크 여부를 체크하면서 천천히 하고 리크나 리크의 의심이 있으면 먼저 양하를 중지하여 수정 확인 후에 작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양하 중의 주의 및 안전 절차는 역시 적재 중의 그것과 같으며 절대 기본 절차의 생략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양하 진척 상황은 탱크 게이징 등으로 자주 하고 문제의 사전 방지를 위해 터미널과 긴밀히 확인해야 하며 빠짐없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호스 분리 작업 등에 임해야 합니다. 호스 분리 전에는 필히 카고 라인 내의 압력을 제거해야 되는데 압력 제거 시에는 라인에 남아있는 잔류 황산이 나오는데 필히 내산성 용기에 받아야 합니다. 작업 완료 후 탱크 클리닝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전 탱크의 오프닝을 필히 밀폐시켜 공기의 유입을 막고 양하 중 사용한 코먼 라인의 엘보를 분리할 시에도 파이프 내의 압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탱크의 클리닝을 실시하기 전에 양하시 사용한 코먼 라인상의 엘보는 처음 세정할 탱크만 남기고 나머지는 분리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만약 연결된 상태에서 여러 탱크 세정을 하면 절반 정도 희석이 된 가장 부식성이 강한 묽은 황산이
수차례에 걸쳐 발브나 라인에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클리닝 시에는 각 라인의 블라인드 플랜지를 이완시켜 고여있는 잔유물을 세정하여야 하며, 클리닝 예정 탱크의 슬롭 배출용 호스는 필히 매니폴드 양현에서 수면화 배출 라인과 연결해 세정 중 생성된 묽은 황산이 한 곳에 고여 있지 않도록 하여 매니폴드의 부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매니폴드 하부에 세정수 드레인을 즉시 배출하기 위해 드레인 호스를 세정 전에 준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면화 배출 라인상에 연결되어 있는 ODM 관계의 설비는 사전 분리하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황산 세정 슬롭은 수면화로 배출되어야 하는데, 배출구 쪽에 있는 기관실용 냉각수 흡입구는 반드시 반대쪽의 흡입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황산 양화 후의 탱크 세정으로서 처음 30분은 청소로 하는데, 세정 준비가 완료되고 실시하고자 하는 탱크의 카고 펌프가 돌아가기 전에는 클리닝 호스를 바다 머신에 연결해서는 안됩니다. 그 이유는 미리 클리닝 호스를 연결하면 누수되는 청수에 의해 탱크 내의 잔류 황산이 묽은 황산으로 바뀌면서 강렬한 열이 발생되어 탱크면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산으로 인한 스테인리스 탱크에 끼치는 악영향의 주 원인은 황산 양화 후 탱크 세정 중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으며, 황산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10 내지 80% 농도에서 강한 부식성을 띠고, 특히 30 내지 70% 농도에서 보다 강한 부식성을 나타내는 것을 탱크 세정 중에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탱크 세정 초기에 발생하며, 탱크 세정 시는 많은 양의 물로 위험 농도로 희석되어 있는 시간을 짧게 하면 탱크 내부에 대한 손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정 작업 시작 직전 카고 펌프가 정상 작동되는가를 확인하고 펌프를 공운전시키면서 바다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바다를 시작한 후 만약 펌프가 작동치 않으면 묽은 황산 상태의 시간이 길어져 펌프나 파이프 등의 손상 확산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황산 세정 시의 키포인트는 양화 후 가능한 빨리 세정을 실시할 것과, 황산과 해수와의 접촉은 악영향의 결과를 초래하므로 안전한 농도가 될 때까지 청수로 실시하고, 한번 시작하면 절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하고, 만약 카고 펌프가 고장이 나면 가능한 빨리 대량의 물을 탱크에 채워야 하며, 세정 중 탱크 내에 황산 세정 슬롭을 보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황산은 현재 말폴 아넥스 2 카테고리 C 물질이므로 세정수의 배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지와의 거리가 12마일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이 25m 이상이며, 수면화 배출구로 선속 7로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출 전 사전 체크 사항으로서는 수면화 라인 계통이 내산성 재질인지 확인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세정 중에 이완시킨 플랜지 등에서 떨어지는 황산을 씻어내기 위해서 갑판상에 GS 펌프 등으로 물을 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고정 머신이 설치되어 있으면 안전상 고정 머신만 사용하여 첫 30분간의 청소 세정이 끝날 때까지 OTH, TCH는 밀폐된 상태를 유지하여 황산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바다를 하고 있을 시는 머신의 동작 상태를 잘 감시하고 불량한 것은 필히 교환을 해야 하며, 황산은 높은 온도에서 부식이 강하므로 절대 세정소의 온도를 올려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탱크 세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0분간의 냉청수 바다를 실시하면서 최상의 스트리핑을 위해 트림 리스트를 최대한 조정하고, 벤트 라인도 15분 이상 씻고, 매니폴드에서 산도를 체크하여 4 이상이면 각종 플랜지를 이완하여 세정을 하고, 첫 탱크 세정 시 매니폴드의 코먼 라인을 충분히 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수 바다를 약 2시간 정도 실시하는데, 이때
두 탱크 이상의 바다가 동시에 가능하며 청수 바다 시 사용한 수면하 라인을 싣기 위해 첫 탱크의 냉해수의 바다 세정수는 수면하 라인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충분한 청수로 탱크 린싱한 후 생스티밍을 2시간 정도 하는데 다음 화물이 센시티브 카고이면 시간을 늘리고 끝남과 동시에 팬을 가동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탱크 내부 건조 작업이 필요하며 탱크 내부를 점검하여 변색, 부식, 피놀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본 자료가 도쿄마린 선단에 의한 황산 운송에 있어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 사고 및 탱크 손상을 최소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실무에서 황산 취급에 어떠한 의문이 있다든지 경험상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해 주시고 본 교육 자료를 참고하여 효율적인 황산 운송이 되길 바랍니다. 안전항해 안전 운항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